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종쌤입니다. 오늘 내용은 서울시립대학교 수리논술 기출문제의 출제 방식이나 어떤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고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대는 인문논술은 실시하지 않고요. 자연계 논술 전형만 보는데요. 모집 인원도 많지 않고요. 한 77명 요 정도 뽑으니까 아주 미니 논술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인 출제 형식을 볼까요? 논술 시험 시기는 10월 초에 보니까 지금부터 6개월 정도 후에 봅니다. 그래서 시립대 가고 싶으신 분은 지금부터 논술 시작해도 빠르지 않아요. 시험 시간은 120분으로 긴 편이죠. 출제 범위는 고교 수학 전체인데 기하를 완벽하게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기하가 재작년까지는 나온 적도 있는데 이제는 공식적으로 안 나오니까 기하에 대한 걱정은 좀 줄겠네요. 문제 수는 4문제고요. 각 문제당 소문항이 없는 것도 있고 2개 있는 것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전체 문제의 개수가 한 6개, 7개 정도가 되고요. 대문항으로 4문제예요. 특징은 제시문이 거의 없다,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문제만 깔끔하게 있는 거고요. 이런 대학이 한양대가 그렇습니다. 보통 한양대 문제들도 제시문이 없는 문제가 다수이고요. 또 시험지의 일부는 또 있기도 해요. 경쟁률은 수능 후에 시험 보는 대학보다는 당연히 낮죠. 시립대는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이잖아요. 보통 45대 1 내외인데요. 시립대가 만약에 수능으로 갔더라면 한 70대 1 정도까지 올라갈 건데 수능 전이어서 비교적 낮아요. 그럼 시립대 논술의 기본적인 특징은요. 문항수가 비교적 적습니다. 난도는 시립대의 위상보다는 약간 쉬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이 의미는 시립대 논술에 합격하려면요. 답안의 완성도가 높아야 합격한다는 뜻이에요. 다른 대학교들은 합격점이 50점대, 40점대인 학교도 있는데요. 시립대는 합격자의 평균점이 78점 정도 돼요. 그래서 정답에 이르는 과정이 논리적이고 빠뜨림 없이 설명해야 합격권이다 라는 뜻인 거고요. 제시문이 거의 없다는 말씀 드렸죠. 제시문이 없다는 말은 네 머릿속에 들어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뜻이고, 다른 대학들은 제시문을 주는 거는 제시문이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라는 의미와 함께 요게 힌트야 라는 정보도 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4문제를 출제하니까 출제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에서 각각 한 문제씩 출제되는 게 최근에 2, 3개년 정도의 경향이고요. 고1의 수학은 간접 출제되는데요. 항등식이나 근해공식, 근거계수관계나 조립제법 등이 수식 활용의 개념을 많이 이용하니까 이런 개념들은 미리 한번 딱 정밀하게 정리해 놓고 시립대 논술 준비를 시작하면 되겠고, 시립대는 소문항이 없거나 2개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문제별 배점은 문제 1번, 2번, 3번, 4번에서 이게 총 400점이죠. 시립대는 총 400점인데요. 이걸 700점으로 환산해서 논술 점수가 700점, 그 다음에 교과 점수가 300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논술 합격자의 평균 점수는 이번에 서울시립대가 공개한 건데요. 700점 만점에 대략 559, 514, 514니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약 78점 정도 되는 거고요. 교과 등급의 최저가 5.42, 5.68 내려가면 6점대도 있어요. 그래서 시립대는 내신은 크게 중요치 않다라는 거고요. 합격자의 평균치가 78점이고요. 컷은 제 느낌으로는 60점대 후반 정도가 시립대의 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립대 기본적인 준비가 되고 나면 시립대 논술을 시간을 딱 갖춰놓고 한 7월쯤에 시간을 갖춰놓고 딱 풀어서 내가 한 70점 정도 맞는다. 그러면 시립대에 합격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시립대 수리논술은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두 번째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립대 시험은 크게 자연 1교시가 공학계열, 자연 2교시가 수학물리, 생명, 건축, 교통공학 이런 등등의 학과들이죠. 최근에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기하는 이제 빼고 볼까요? 그러면 수학에서 다항식의 개수 찾기나 평면도형이 접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수학원에서는 쭉 안 내다가 최근에 수열의 항찾기 문제는 올해도 냈어요. 그 다음에 수학2에서는
사차함수의 최대 최소, 시립대는 최대 최소 문제 등의 미분의 활용 문제를 참 많이 냅니다. 다항함수의 넓이, 미분 가능성, 사차함수의 넓이 등도 많이 내고요. 미적분에서는 두 도형의 넓이의 차이 최대 최소, 삼각함수의 미분, 초월함수의 적분에서 그냥 적분 계산 정도 냈고요. 확통이 중요한데 여기가 많이 고정돼 있어요. 연속 시행 확률이나 조건부 확률이나 경우의 수나 중복조합은 매년 단골 아이템이에요. 이게 재작년까지의 출제 경향이었고요. 작년 걸 한번 보실까요? 작년 시험지에 자연계열 1과 자연계열 2를 제가 분류를 해놨는데요. 고1 수학에서는 조립제법이나 근해공식, 이건 정말 상위권 대학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식정리 후반에는 이런 걸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수학원은 4번 문제가 점화식과 부동식 문제로 상당히 개념 정리가 어려웠고요. 얘가 변별하는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자연계열 2에서는 수열의 항귀납적으로 색인데 이거는 작년 2021학년도에도 출제됐던 요즘에 시립대가 자주 내는 그런 아이디어고요. 이런 문제들은 또 연대 같은 대학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문제가 많으니까 이런 거 참고해서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수학2에 접선의 활용이나 최대 최소 활용, 3차 방정식의 실근, 증가함수와 사이값 정리 등 주로 다항함수의 응용편에서 많이 출제했고요. 작년까지는 미적분에서 응용 문제들을 많이 냈다가 약간 수투로 그런 문제의 경향들을 옮겨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미분은 절대값 적분 범위를 쪼개서 그냥 하는 적분 문제 하나 출제했고, 함수의 최대 최소 활용 문제인데 주어진 조건 안에서 식을 찾아서 좌표평면에서 그 식을 찾아서 그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미분으로 끝맺음 내는 그런 문제들, 전형적인 문제들을 출제했고요. 확률과 통계는 통계까지는 가지 않고 확률과 경우의 수, 중복조합은 2020년에도 출제했지만 여기도 출제했죠. 독립시행이나 조건 확률도 최근에 시립대의 출제 경향 안에 있다. 통계까지는 넘어갈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통계 앞부분까지는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출제는 되진 않았어요. 그럼 시립대 문제는 어느 정도 어렵나요? 라고 묻는다면 제가 그냥 주관적으로 한 3, 4년 정도의 흐름을 판단했을 때는 연대가 단연탑이고요. 한양대는 연대보다 일단 시간이 적어요. 90분밖에 안 보고 문제가 3문제니까 연대보다는 조금 시간면에서도 비중이 좀 적고요. 서강대 비슷하고요. 중앙대 조금 낮고 시립대랑 중앙대 좀 비슷하고 성균관대가 시립대보다는 조금 쉽고, 그냥 요게 제가 느끼는 흐름인데 이건 이 순위는 언제든지 약간의 조정은 가능한 정도고요. 예를 들면 시립대는 최저가 없는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많은 학생들이 도전을 해요. 시립대랑 홍대는 특히나 수능 전에 시험을 보니까 많이 도전을 해서 경쟁률도 원래 수능 후보다는 낮지만 45대 1 내외였다고 했죠. 이 정도인데 시립대 논술을 합격하는 합격자들을 보면 수학 실력으로 보면 2등급 정도는 나와야 서울시립대의 논술을 지원하고 또 논술 문제를 적절하게 풀 능력이 되고 합격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립대는 3등급 이하 되시면요, 평소에 모의고사가 3등급 이하이면 지원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한 장 낭비하는 거예요. 수능 전에 보는 대학은 연대, 시립대, 홍대, 성신여대가 작년과 다르지 않다면 올해 보는데요.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합격률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시립대 논술은 제시문이 없는 깔끔한 내문항이고요. 이거랑 비슷한 대학들이 시립대, 연대, 한양대, 중앙대예요. 중앙대에는 제시문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서 시립대 논술 문제에 공부를 할 때는 당연히 시립대 거의 과거 문제들을 풀면서 형식적인 측면에서 시립대 이렇게 내는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고,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연대나 한양대나 중앙대의 경쟁대학의 과거 2, 3개년 정도의 문제를 풀어보면 그 아이디어가 상당히 많이 이용되니까 시립대 논술 준비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지원에 관한 자세한 전략들은 7월 이후가 되면 제가 소개할 거니까 구독 버튼 꼭 누르고 가세요. 그럼 여기까지 마칠게요.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